잠깐, 지금 이 질문 하나만요. 여러분 자녀가 있다면, 혹은 여러분 본인이 고등학생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뭘 선택하겠습니까? 선택지 A,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설계, 10년 뒤 연봉 약 1억, 그리고 40대 중반 구조조정. 선택지 B, 의사 변호 하나, 60세까지 연봉 3억 보장, 누가 뭐라 해도 잘리지 않음. 이 선택 어렵지 않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상위 1% 천재들이 전부 B를 선택한 결과 이 나라 경제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삼성전자 주가와 여러분의 퇴직금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어요. 오늘 10분 동안 3가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하나, 의대 쏠림이 왜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닌 경제적 자살행위인지. 둘, 우리 뇌가 이 선택을 합리적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심리 함정. 셋, 이 위기에서 살아남을 3가지 시나리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하는지까지 보이실 겁니다. 시작합니다. 먼저 숫자 하나부터 봅시다. 2025학년도 수능. 자연계 상위 1% 학생들. 이 중 의대를 선택한 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76.9%. 자연계 일반 이공계학과에 간 학생은요? 10.3%에 불과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카이스트, 대한민국 최고 이공계 대학이죠. 2021년부터 2023년, 단 3년 동안 의대 치대 가겠다고 자퇴한 학생이 182명입니다. 국가가 수십억 원 들여 키운 과학영재들이 입학하자마자 유턴하는 겁니다. KBS가 다큐 제목을 뭐라고 지었는지 아세요?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 이 한 문장이 현실을 정확히 찌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공계 인력이 10년 일하면 평균 연봉이 9,740만 원입니다. 국내 의사 평균 연봉은 3억 원. 같은 상위 1% 두뇌를 가지고 이공계를 선택하면 3분의 1 연봉을 받는 구조예요. 아이들이 비합리적인 게 아닙니다. 이 선택을 합리적으로 만든 사회 구조가 문제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이게 왜 여러분 계좌 문제냐고요? 지금부터 그 연결고리를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이 오늘 핵심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의 먹거리는 뭡니까? 반도체입니다.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HBM을 독점 납품하면서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죠. 근데 이 자리를 5년 뒤, 10년 뒤에도 유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다음 세대 천재 엔지니어들입니다. 그런데 그 천재들이 전부 병원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25년 말 발표한 보고서 하나. 5년 안에 AI, 반도체, 클라우드 분야에서 인재가 최소 58만 명 부족해질 것. 58만 명입니다. 그리고 한국 AI 인재의 순유입. 들어오는 인재보다 나가는 인재가 많은 나라. OECD 38개국 중 35위. 중국은 매년 1200명의 과학영재를 국가가 직접 키웁니다. AI와 반도체에 국가 자원을 전방위로 쏟아붓고 있어요. 대만은 반도체 인재를 병역 특례로 지켜냅니다. 그런데 한국의 상위권 학생들은 반도체 연구실 대신 의대 강의실에 앉아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현재는 화려합니다. 근데 그 뒤를 이을 인재 파이프라인이 막히고 있습니다. 대만이, 중국이 그 자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걸 알면서도 못 바꿀까요? 여기에 심리학의 답이 있습니다. 손실 회피 편향입니다. 인간은 같은 크기의 이익보다 손실을 2배 더 크게 느낍니다. 부모들이 아이를 의대로 밀어넣는 건 아이가 성공하기를 바라서가 아니에요. 혹시라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구조조정 당하면 어떡하지? 공대 가서 40대에 잘리면 어떡하지? 불행하지 않을 확률에 베팅하는 겁니다. 이 공포가 누적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실수하지 않는 기계가 됩니다. 정답만 찾도록 훈련된 기계. 근데 여기서 냉정한 질문 하나. 정답만 잘 찾는 기계, 지금 AI가 얼마나 잘합니까? 챗 GPT한테 순을 문제 풀려보세요. 만점 나옵니다. AI 시대에 가장 먼저 대체될 인재를 만들기 위해 수조 원의 사교육비를 쏟아붓고 있는 아이러니. 이게 과연 합리적인 투자일까요? 그리고 이 교육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대한민국 10대에서 40대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암이 아닙니다. 심장병도 아닙니다. 자살입니다. 2024년 한 해 하루 평균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전체 자살률은 OECD 1위, 평균의 2.4배입니다. 성공 아니면 나고자라는 이분법. 이 가스라이팅이 아이들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교 하나 해드릴게요. 독일.
대학 등록금이 거의 없습니다. 기술 장인, 마이스터가 대졸자 못지않은 대우를 받아요. 독일 제조업이 세계 최강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미국. 대학 간판보다 무엇을 만들었는가를 봅니다. 머스크는 대학 중퇴하고 스페이스X를 세웠죠. 실리콘밸리에서는 포트폴리오가 학벌을 이깁니다. 중국. 공대에 미쳤습니다. 화웨이 엔지니어가 의사보다 더 버는 나라예요. 그래서 AI 특허 출원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오직 어느 대학 어느 과라는 간판이 인생의 신분증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국 노동시장이 대기업 전문직 아니면 불안정이라는 극단적 이분법으로 고착됐기 때문입니다. 사회 구조가 바뀌지 않으니 교육이 바뀔 수 없는 비극적인 쿨레.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그래서 뭘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이죠. 3가지 시나리오로 말씀드릴게요. 시나리오 1. 의대 쏠림을 역이용하라. 디지털 헬스케어. 의대 쏠림을 막을 수 없다면 그 인재들을 임상의사가 아닌 메디컬 엔지니어로 바꿔야 합니다. 구글 헬스, 테슬라 뉴럴링크, 삼성 헬스케어. 바이오와 IT를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이미 폭발하고 있어요. 의대 천재들의 지식에 삼성전자의 하드웨어를 더하면 전 세계의 디지털 병원을 수출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유일한 시나리오입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헬스케어 IT 기업들을 지금부터 눈여겨봐야 합니다. 시나리오 2. 보상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천재들이 이공계로 돌아오려면 단 하나만 바뀌면 됩니다. 엔지니어 연봉이 의사보다 높아지는 것. 삼성, SK하이닉스가 우수인재에게 파격적인 스톡옵션과 정년 없는 연구직을 보장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2026년부터 과기원 지원자가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의학학 계열 지원자는 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어요. AI 붐으로 이공계 인재 몸값이 오르기 시작한 신호입니다. 이게 구조가 바뀌는 첫 번째 신호탄일 수 있어요. 반도체, AI 관련주를 지금 담아야 할 이유입니다. 시나리오 셋. 실패해도 괜찮은 나라. 독일, 미국, 덴마크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있습니다. 의대가 안전벨트가 되지 않아도 되는 사회. 다양한 직업군에서 중산층 이상의 삶이 보장되는 나라. 이 구조가 만들어질 때 아이들은 비로소 무엇이 재미있나를 기준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게 진짜 혁신의 씨앗입니다. 오늘의 핵심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릴게요. 대한민국 교육은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아이들을 망치고 있다. 간판이 당신의 자녀를 잠시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모든 정답을 알려주는 시대에 정답만 잘 맞히는 인재는 가장 먼저 대체됩니다. 이제는 어디 소속인가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로서 우리가 읽어야 할 흐름은 이겁니다. 의대 쏠림이 이어지는 한 반도체와 AI 인재 부족은 현실이 됩니다. 그 반사이익을 받을 기업이 어디인지, 그리고 이 구조가 바뀌는 신호가 언제 오는지를 지금부터 읽어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혹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정답을 맞히기 위해 사는가? 아니면 세상을 바꾸기 위해 사는가?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세요. 이 주제 어떻게 보시나요? 머니노드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제일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